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배선희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생의 교육기관 내 대체 실습 경험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저자로 지영주 교수님, 박영선 교수님 같이 작업하였습니다. 서론입니다. 연구의 필요성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된다는 것은 다 같이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에 따라서 노인장기 요양 서비스의 요양시설이 맞물려서 증가하고 있고, 요양시설이 증가됨에 따라서 요양보호사 수도 급격히 증가되고 또 인력이 충분히 채워지도록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갑작스럽게 발생을 하였지요. 19년도 겨울에 발생이 되어서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에 의해서 국제 비상사태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여파가 전국, 전 세계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았던 것이 노인 요양 시설이었죠. 요양보호사의 그 실습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이제 현장에서 실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교육기관 내에 대체 실습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의 경우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현장 실습이 어려운 기관은 교육기관 내 대체 교육으로 운영하고 현장 사례 및 경험에 대한 교육과정을 권장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었죠. 요양보호사 교육이 특히 이제 현장 실습이 기존에도 많은 이제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미흡하지 않냐라는 선행 연구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조금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그 현장 실습이 교육 시설 내에 대체 실습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온라인 실습으로 이제 대체가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의 실습이 조금 더 확대되어지고 현장에서의 실습으로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과정이 되겠지만 기존의 실습과 앞으로의 실습은 조금 더 차별화가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경험했던 이 온라인 실습에 대한 컨텐츠를 조금 더 확대해서 질적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시설 내에서의 대체 실습을 경험한 것이 어떠했는가를 조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기관 내에서 동영상 및 대면 실습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대체 실습을 제공받은 대상자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를 파악하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효과적인 실습 교육을 조금 더 제시하고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의 설계는 코로나19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생의 교육기관 내 대체 실습 경험에 대한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는 내용 분석 방법을 활용한 질적 연구입니다. 연구 참여자 선정입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G도 NC에 소재하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대체 실습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여자 13명과 남자 2명으로 총 15명이었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으로 연령은요, 53세에서 69세까지의 분포를 보였고, 성별은 여자 13명, 남자 2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근무하고 있는 그 참여자는 3분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료 수집입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21년 3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였고요. 포커스 그룹으로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는데 포커스 그룹은 총 2팀으로 한 팀은 여자 8명, 두 번째 팀은 여자 5명과 남자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인터뷰 횟수는 2회였고 시간은 한 팀당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소요되었습니다. 면담 장소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강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진행 중에 주요 질문은 코로나19에 따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의 교육기관 내 대체 실습 경험은 어떠했나요? 어떤 점이 힘들었나요? 또는 대체 실습을 받으면서 어떤 점이 좋았나요? 하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분석 과정입니다. 그라네하임과 룬드만이 제시한 질적 내용 분석 방법을 적용해서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필사된 모든 자료를 여러 번 읽으면서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한 후 다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참여자의 경험과 관련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구절이나 문장을 추출하여 의미 단위로 선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한 의미 단위를 응축된 의미 단위로 재진술하고 핵심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개념이나 문구로 응축하고 응축된 의미 단위는 다시 코드로 명명하여 추상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상호 관련 있는 코드들을 모아서 하위 범주로 분류하였고 네 번째로 하위 범주를 최종적으로 범주로 도출하여 의미를 종합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범주는 규명된 속성 및 내용에 대해서 연구 경험이 풍부한 K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인에게 자문을 받아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리적 고려입니다. 본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의미, 협력성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연구의 참여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익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자료는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 후에 녹음된 자료를 즉시 폐기할 것, 본인이 원하면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였고 정보 제공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연구의 시작 시 연구의 목적 및 연구 과정, 정보 제공자들의 권리, 연구자의 연락처에 대해 자세히 기술된 동의서에 대해 설명하였고 동의서 양식에 정보 제공자의 자필 서명을 받았습니다. 연구 진행 시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선물을 구매하여 사례를 제공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원 자료에서 발췌된 의미 단위는 72개였고 이를 바탕으로 48개의 코드를 도출하였고 다시 내용을 응축하여 15개의 하위 범위를 도출하였으며 체계적으로 개념화를 진행하여 4개의 범주를 도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의 교육기관 내 대체 교육 경험의 4가지 범주는 이론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만족스럽지 못한 교육, 다양한 돌봄을 경험하지 못한 아쉬움, 경험해 보지 못한 현장 업무에 대한 두려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표는 코로나19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생의 교육기관 내 대체 실습 경험의 의미이고요. 왼쪽에 보시는 부분이 범주,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이 하위 범주,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이 코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코드에 해당되는 부분을 더 응축하고 함축하여서 하위 범주를 구성하였고 하위 범주의 내용을 응축하여서 범주를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범주에서 이론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에는 직접 해볼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이론을 확인할 수 있는 교내 실습, 현장의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돌봄에 도움이 되는 동영상 치매 교육이 하위 범주로 파악되었고 만족스럽지 못한 교육의 범주에서는 역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습, 부족한 실습 기간의 하위 범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양한 돌봄을 경험하지 못한 아쉬움의 범주에는
다양한 대상자를 대면하지 못한 아쉬움, 대상자의 반응이 실감나지 않는 실습, 돌봄 대상자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실습, 현장 실습으로만 배울 수 있는 교육,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현장 실습의 아쉬움이 하위 범주에서 도출되었고요. 경험해보지 못한 현장 업무에 대한 두려움의 범주는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해보면 다른 교육, 자신 없는 현장 업무, 처음 접하는 현장 돌봄에 대한 두려움, 교육과 다른 낯선 현장 업무의 하위 범주에서 도출되었습니다. 논의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의 교육기관 내 대체교육 경험의 4가지 범주에 따라서 논의를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범주인 이론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은 이론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활용해서 생동감 있는 효과적인 교내 실습을 경험하였다라고 참여자들이 진술하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콘텐츠를 활용하여 생동감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시행하는 실습의 내용과 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범주인 만족스럽지 못한 교육은 역동적인 활동이 없는 실습에서 힘겨움을 느끼고 있었고, 다양한 대상자를 돌봐야 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짧은 실습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참여자들은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요양보호사 교육 실습 시간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고, 치매 돌봄 교육을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확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사료되고, 이러한 콘텐츠 제작이 가족에게 확대하는 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매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 범주인 다양한 돌봄을 경험하지 못한 아쉬움은 대상자 돌봄에서 다양한 사례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대상자를 돌본 경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여자들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한된 환경에서도 실제 대상자를 돌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실습이 이루어져야 하고, 시설과 제가 조금 다양한 실습 환경에서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네 번째 범주인 경험해보지 못한 현장 업무에 대한 두려움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실제로 돌봄 현장에서 적용되는 실무가 다르다는 것을 절실히 경험하는 참여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실제 요양보호사 업무를 이론에 맞추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돌봄 이론과 돌봄 현장의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참여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나와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저희가 그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조금 더 확대하고 조금 더 질적으로 향상되는, 조금 더 질적으로 보완되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향후 대체 실습 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제언입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생동감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실습의 내용과 질에 대한 검토가 제도적으로 조금 이루어져야 하겠다라고 제언합니다. 두 번째로 요양보호사 교육 실습 시간의 확대와 치매 돌봄 교육을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합니다. 세 번째로 제한된 환경에서도 실제 대상자를 돌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실습이 이루어져야 하고, 시설, 재가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요거는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언합니다. 네 번째로 실제 요양보호사 업무를 이론에 맞추어 시행할 수 있도록 돌봄 이론과 돌봄 현장의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그걸 어떤 콘텐츠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였고요. 다음 내용은 참고 문헌입니다. 코로나 발생과 관련돼서
요양보호사의 그 대체 실습과 관련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이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조금 더 온라인 교육과 현장 실습을 조금 접목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가는 그런 또 다른 그런 현장 실습의 폼이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에서 이 논문의 내용이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연구 논문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